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각 담당 역할별로 다양한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한꺼번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 세션에서 각 담당 역할, 즉 구매, 생산 운영, 판매, 공급사슬 등 이 4개의 역할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의사결정의 내용들을 화면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담당 역할별로 보고서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구매 쪽에 보면 공급업체에 대한 보고서가 있고 생산 운영 보고서에서도 창고에 어떤 스페이스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나옵니다. 판매 쪽도 고객에 대한 판매량 등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공급사슬 쪽은 제품에 관련된 공급사슬 분야 의사결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고서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보고서라는 것은 지난 라운드에 실제로 행해졌던 어떤 결과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스템으로 이동해서 실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재무보고서가 있고 담당 역할별 상세 보고서가 있는데 재무보고서는 별도의 세션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고 여기서는 각 담당 역할별 보고서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보기 위해서는 이전 라운드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타임라인에서 전 라운드로 이동해서 보면 대시보드 탭, 각 보고서가 있습니다. 현재 라운드로 돌아오면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은 새로운 라운드를 위한 의사결정인데 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뭔가 분석해 볼 때 보고서를 참조하면 좋습니다. 먼저 구매 쪽을 보겠습니다. 구매에서는 공급업체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클릭해보면 지난 라운드부터 내용들이 나옵니다. 공급업체, 원자재별로 나오는데 현재는 한 원자재는 한 업체에서만 들어옵니다. 복수로 하는 듀얼 소싱이 아니고 하나의 업체만 돼 있어서 5개 원자재에 대해서 5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공급업체별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납품 신뢰성을 보겠습니다. 납품 신뢰성이라는 것은 온타임 딜리버리를 뜻합니다. 공급업체와 약속한 신뢰성의 기준에 따라서 온타임 딜리버리가 얼마인지 볼 수 있는데 이 예시 1리터 팩의 납품 신뢰성은 92.3입니다. 거부율이라는 것은 불량률입니다. 불량률이라는 것은 물건이 들어왔을 때, 즉 입고 검사를 했을 때 얼마나 불량이 발생했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3.6%라고 나와 있습니다. 납품 횟수와 주문 라인 품목, 이것은 거의 같은 내용인데 한 번에 몇 번 납품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5.7이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문 하나에 하나씩 품목이 달려있기 때문에 라인이 품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문 하나에 여러 개의 품목이 있으면 그것을 라인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제품을 주문할 때 오렌지 1리터 팩도 주문하고 오렌지 망고 1리터 팩도 같이 주문하면 주문서는 하나이지만 라인 아이템이 2개라고 합니다. 여기는 한 품목이 하나씩이니까 똑같습니다. 다음으로 구매 금액입니다. 구매 금액이라는 것은 기준 단가의 구매 수량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구매 계약 지수를 곱하는데 운송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총 6개월 동안 11만 692입니다. 총 6개월 동안 구매한 팩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주당 수요입니다. 수요는 개수로 나오고 펄프 등은 원액 리터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썼는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비타민C 같은 품목은 사용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184리터로 나와 있습니다. 오렌지 같은 경우는 35,000 정도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비타민C 같은 경우 6개월 동안 180리터밖에 수요가 없는데 이걸 탱크 단위로 샀다고 하면 탱크로 사면 3만 리터 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므로 나중에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 쓰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자재는 유효기간이 길다고 했는데 52주라고 했습니다. 유효기간이 거의 1년이지만 소량을 사용하는 비타민C를 3만 리터를 구매하면 이 양이 1년치 사용량을 훨씬 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구매를 해야 하는지 구매 거래단이 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구매량의 개수가 있고 또 구매 단가도 나와 있습니다. 구매 단가라는 것은 원래의 기준 단가의 계약 지수 등이 곱해져서 되는데 기준 단가는 기준 정보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기준 단가가 팩이 0.030유로입니다. 그런데 0.031일로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구매 계약 지수와 운송비가 포함되어 이렇게 단가가 결정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총 구매 금액에서 구매된 품목 수량을 나눈 가격입니다. 주문 크기라는 것은 한번 오더 낼 때 얼마씩 주문할 것인지에 관한 크기입니다. 61만 9,636이라는 것은 한번 오더 낼 때 61만 9,636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균입니다. 그래서 여기 총 구매량 6개월 동안에 355만 9천을 주문했는데 이걸 주문 크기로 나눠보면 납품 횟수가 나옵니다. 5.7이라는 게 납품 횟수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인지 모를 때는 I를 눌러보면 여러 가지 도움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 원자재 구성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원자재별로 보는 것입니다. 원자재별로 납품 신뢰성, 거부율, 구매 횟수, 구매 금액, 운송비, 주당 수요, 구매 단가, 주문 크기가 나옵니다. 이 화면은 원자재별로 보는 것이고 앞의 내용은 업체별로 보는 것입니다. 분석 탭에서는 원자재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엑셀로 보내서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라운드부터 현재 라운드까지 쿼리를 실행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엑셀로 산출되어 나옵니다.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자재가 회차별로 각각의 원자재들의 납품 신뢰성, 거부율이 몇 회인지, 구매 단가, 주문 크기 등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공급업체별로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급업체 원자재 혼합으로도 있습니다. 또한 생산 라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혼합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고객 제품 등 많은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분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라운드뿐만 아니라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등 과거의 모든 라운드에 있는 내용들을 다 분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분석을 위해서 이런 레포트를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데이터 엑셀 파일로 보내 저장하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원자재 쪽만 하거나 공급업체 쪽만 하겠다 하면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이 생산 담당이어서 용기 주입 라인에 관련된 내용만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혼합기만 보고 싶다고 하면 선별하여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산 운영 쪽으로 가면 어떤 보고서가 있을까 보겠습니다. 여기는 창고, 그 다음에 혼합 및 용기 주입 분석이 있습니다. 창고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창고는 두 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자재 창고와 완제품 창고 두 개가 있는데 이 항목을 보면 창고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나타납니다. 캐파가 팔레트 개수로 되어 있습니다. 설정된 팔레트 위치가 900개인데 실제로는 880개를 사용했다. 그래서 공간 활용률은 97.8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과율 같은 경우는 창고가 부족해서 외부의 창고를 빌려 쓰는 겁니다. 초과, 즉 오버플로가 발생하면 굉장히 비용이 큽니다. 가급적이면 초과율이 없는 게 좋은데 여기서는 초과율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캐파가 이렇게 900이고 그 다음에 실제 사용은 880이고 그래서 활용률이 97%인데 왜 초과가 발생했을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활용률이 100%도 넘지 않는데 왜 초과가 나오는지 이해를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평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이용할 때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보고서는 항상 평균입니다. 6개월 동안 전체한 내용들의 평균입니다. 평균 활용률이 97.8로 보통 3%만큼 항상 창고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한 날 갑자기 원자재가 몰려 들어오면 쌓아놓을 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고에 오버플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평균적으로는 창고가 많이 널널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초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모든 운영이 매끄럽게 가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용률이 70%밖에 안 됐는데도 초과 창고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초과 창고가 전혀 없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초과 창고는 큰 비용이 초래되므로 가급적 낮으면 좋습니다. 우리 창고를 사용하는 것과 초과 창고를 사용하는 것은 비용이 다릅니다. 다른 외부의 창고를 빌려 쓰는 것은 굉장히 큰 비용이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문 라인 품목당, 주당 주문 라인 품목, 팔레트, 주당 작업시간 등이 있는데 주당 작업시간은 작업자가 얼마나 주당 근무하는지의 내용입니다. 78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직을 얼마나 쓰느냐 하는 것인데 여기는 임시직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임시직은 정규직 직원이 시간이 초과되면 사용하는데 보통의 경우 정규직은 주당 40시간입니다. 완제품은 팔레트 위치가 지금 150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량은 1061개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너무 활용률이 떨어지면 캐파를 좀 줄여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원자재 창고와 같은 경우 지금처럼 97이 넘어가고 하게 되면 캐파를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생산 라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생산에는 두 개의 공정이 있는데 혼합하고 용기 주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산 라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스위스필, 이것은 병에 넣는 용기 주입 공정입니다. 2교대로 했기 때문에 가용 시간이 80시간입니다. 80시간 중에서 실제로 가동한 게 62.6시간이고 작업 변경 시간이 12.1시간이고 고장이 10시간 발생했습니다. 작업 변경 시간이란 예를 들어서 망고 주스를 만들다가 오렌지 주스를 만든다든지 했을 때 세팅을 변경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미사용된 캐파는 사용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9.4시간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총 가동 시간인 80시간 중에서 실제 작업한 시간은 62.6시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미사용된 것으로 3.9입니다. 가동시간 비율은 전체 80에서 60.6이니까 78점이다. 전체 80시간 중에서 이 시간들의 백분율로 이렇게 숫자들이 나옵니다. 추가 근무도 있고 생산 손실 금액도 있는데 생산 손실 금액은 금액으로 나오고 생산 준수율도 있습니다. 생산 준수율이라는 건 원래 생산 계획대로 생산이 되었는지 아닌지 아는 내용들입니다. 이 생산 준수율은 원자재가 부족하면 생산이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캐파가 부족해도 생산이 계획대로 준수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생산 계획 준수율이 떨어지면 실제로 고객한테 납품하는 것들의 결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혼합기는 간단합니다. 혼합기는 프루트믹스 MQ 쪽인데 세척 시간이 14.5%입니다. 왜 세척하느냐 하면 생산할 제품을 바꿀 때, 즉 작업 변경을 할 때 세척을 해야 됩니다. 평균 주문 크기는 11,021호, 리터로 혹은 개수로 나오는데 여기는 리터입니다. 혼합기이므로 원액의 물을 가지고 섞기 때문에 리터로 나옵니다. 11,021리터 등 이런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추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석과 의사결정 로그는 모든 역할에서 똑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 로그는 진행해온 라운드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시 분석으로 가면 이전에 설명했듯이 엑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내용들을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분석은 각 역할별로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판매 쪽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판매 쪽 보고서입니다. 고객, 완제품, 그리고 고객하고 제품 조합, 혹은 반대로 제품과 고객 조합입니다. 고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객을 보면 고객에 관련된 지난 라운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푸드앤그로서리, 랜드마켓, 도미니크 3개의 고객이 있었습니다. 먼저 계약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지수는 앞서 판매에서 계약 지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즉, 고객하고 협상을 통해서 고객에 유리하게 많이 양보해주면 판매 계약 지수가 올라가고 너무 우리 회사만 많이 챙기고 고객을 배려하지 않으면 판매 계약 지수가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매 기준 단가에다가 이 계약 지수를 곱하기 때문에 매출액을 계산할 때 계약 지수가 올라가면 같은 수량을 팔아도 매출액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지수가 1보다 적으면 같은 수량을 팔아도 매출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걸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높이려면 또 다른 것들을 양보해야 되는 반대 급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수준을 보겠습니다. 이 업체하고 서비스 수준은 개수 기준으로는 94.8이고 랜드마크는 94.4, 여기는 96.7입니다. 서비스 수준이 개수로도 있고 라인 품목도 있고 주문도 있는데 여기서 쓰는 기준은 라인 품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91.2이고 92.1이고 93.2입니다. 서비스의 즉시 가용성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를 경우에는 여기에 I를 눌러보면 이 내용의 설명이 있습니다. 총이익, 선적 건수, 주당 팔레트, 창고 일수, 운송 비용 등 여러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서비스 수준을 라인 품목으로 평가한다고 했는데 하나의 예시로서 도미니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라운드 실제값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3.2로 실제 달성된 값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업에서 약속했던 것은 얼마였는지 봐야 합니다. 약속한 것과 실제로 달성한 것하고 차이가 나면, 즉 약속했던 것보다 적으면 페널티가 나올 수 있고 그것을 초과하면 보너스를 얻는 것입니다. 도미닉이 93.2라는 것을 한번 보고 여기 다시 보면 사실 서비스는 95%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 실행을 하다 보니까 93.2밖에 안 나왔습니다. 약속한 것보다 못 미쳤습니다. 이럴 때 페널티가 발생하는 겁니다. 페널티 금액은 재무보고서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에서 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1498 이런 페널티 금액이 있습니다. 아마 도미닉 쪽에서 우리 영업에서는 서비스 수준을 95%만큼 맞춰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 물건이 부족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93.9%밖에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이런 페널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보면서 문제점들을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고서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 중심이 아니고 제품 중심으로 보는 것인데 제품이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그래프로도 나옵니다. 주당 수요 금액도 나오고 수량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품당 마진이 나옵니다. 어떤 제품이 제일 마진이 좋을까 하고 보면 오렌지 C파워 1리터. 이것이 0.24로 마진이 제일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부화도 나옵니다. 이 제품은 진부화가 8%로 많은 것입니다. 진부화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보면 유통기한 내에 납품되지 못해서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폐기 처분하게 되면 원자재도 다 버려야 되고 그동안 만든 공수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 손실이 큽니다. 여기서는 오렌지 망고 1리터가 진부화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분석할 때 진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통기한에 대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명기된 고객 확보 유통기한 비율은 지난 라운드의 활동의 결과를 평균으로 보여준다는 사실을 잘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에서 고객과 약속한 유통기한이 80%이고 보고서에 표시된 고객 확보 유통기한 비율이 85%라고 나왔다고 할 경우일지라도 진부화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시보드 쪽에 가보면 여기에 팁으로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진부화라고 해서 아까 보고서에 본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판매 쪽에 관련된 보고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사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공급사슬은 원자재에 관련된 것과 완제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자재를 클릭하면 원자재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이 나옵니다. 지난 라운드에 원자재는 5개 있었습니다. 납품 신뢰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재고가 얼마였는지, 재고가 몇 주치였는지, 금액으로는 얼마인지 나옵니다. 경제적 원자재, 주당 수요, 진부화 등이 나옵니다. 원자재는 진부화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효기간이 52주입니다. 완제품은 진부화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완제품은 유효기한이 20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팩이나 병에 담겨지는 순간부터 카운트가 되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시까지 20주가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20주 중에서 고객한테 만약에 15주를 약속했다면 우리 내부에서 5주 이상이 경과되면 진부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원자재 가용성은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원자재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84.3이라면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자재가 없었던 적이 15.7%만큼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치우침은 여기서는 크게 보이지 않는데 치우침이라는 것은 예측이 계속 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현상에서는 예측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동전 던지기를 많이 반복하면 절반은 앞면, 절반은 뒷면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앞면만 나온다든지 계속 뒷면만 나온다면 그러한 내용을 바이어스, 즉 치우침이라고 합니다. 이 치우침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치우침이 크면 결코 좋지 않습니다. 구매량, 주문 크기가 있는데 주문 크기는 한 번에 오더 낼 때 몇 개를 내는지 아는 로트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원자재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완제품에 대한 보고서도 보겠습니다. 완제품 탭을 클릭을 합니다. 6개 제품에 따라서 주당 수요가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프레시 오렌지 팻이 제일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12만 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은 오렌지 주스 1리터짜리입니다. 서비스 수준이 나옵니다. 서비스 수준은 라인 품목으로 합니다. 아까는 고객별로 나왔었는데 제품별로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금액으로는 얼마인지 아는 내용입니다. 경제적인 안전재고, 유동재고액, 진부화가 얼마나 발생하는지가 나옵니다. 이 품목은 진부화가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진부화가 또 금액으로는 얼마인지 나오고 예측 오차도 나옵니다. MAP, 민 퍼센테이지 에라입니다. 절대 평균 편차 비율인데 이것은 오차, 편차이므로 크면 클수록 안 좋은 것입니다. 치우침이 있는 것도 안 좋은 것입니다. 옆으로 쭉 가보시면 생산 배치가 나옵니다. 한 배치에 얼마씩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생산성 손실이 나옵니다. 처음 시운전하는 동안 자재 손실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량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생산 계획 준수가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이 다 제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사슬에서는 원자재와 제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구매, 생산 운영, 판매, 공급사슬에 관련된 보고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